우리의 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시 추대가 됐습니다. 최룡해는 처형된 장성택의 자리를 꿰차면서 국방위 부위원장에 올라서 명실상부한 2인자 입지를 굳혔는데 전문가와 함께 북한 권력구도 개편과 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최룡해가 입지를 다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최용해는 장성택의 그 대형으로서 국방위원회에 진입을 했고, 원래 북한이 이제 지배체제가 당 국가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당 밑에 최고인민회의가 있고 이제 군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김정일이 자기 정권을 출현시킨 1998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 비해서 이번에 김정은은 아버지가 사망한 지 3년 만에 자기 정권을 출현시켰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은 과거의 틀에서 그대로 그 사람들을 인용하는 약간의 보선만이 진행되는 형태로 이번 새로운 김정은 정권이 출현했는데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미 김경희는 이제 장성택의 부인으로서 장성택 처형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더 이상 등장할 수 없는 정치적 폐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이미 지난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그가 명단에서 빠지면서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김경희는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고 그 자리는 철저하게 김여정이 대체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김경희가 오랫동안 맡아왔던 경공업성 이번에 폐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맥락일까요? 그 경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경희가 맡아왔던 것은 노동당 경공업 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각과는 별개의 직책을 가졌던 것이 김경희이기 때문에 이번 내각 개편과 김경희 직책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여정도 참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이번에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여정은 지금 27세로서 이번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 즉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서기실장에 임명됐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인 것으로 거의 확인되고 있는데, 이 최고인민회의에 즉 정권기관이나 내각 같은 행정기관에서 김여정이 맡을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당직에서 당으로서 지배기관에 앉아 있는 것이지 정권기관이나 이런 데는 직책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권력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자, 스위스 유학 시절에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알려져 있죠. 리수용 외무상에 임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 정책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문제인데 그동안 82세로서 상징적인 자리에 앉아있던 박이춘 외상이 이번에 퇴임하고 이수용이 등장했다는 것은 북한 외교에 뭔가 방향이 좀 전환하지 않는가. 즉 이수용은 스위스에서 20여 년 가까이 외교관으로서 또는 김정은, 김정일 이 통치자금 관리인으로서 맹활약을 해왔고 친중적인 중국에도 적지 않게 인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인 북중 관계를 또 개선하고 또 유럽 중심의 외교를 펼쳐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통치자금도 계속 이수용이가 담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수용의 등용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장정남, 김원홍 최보일이 국방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3대 권력기관의 수장들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친정체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번에 북한 군부 서열이 1위가 최용해 총정치국장이고 2위가 이용길 총참모자인데 이번에 3위인 장정남이 이용길을 제치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진입한 것은 최근에 장정남이 일군단장 출신으로서 김정은과 상당히 가깝고 특히 이제 김원홍 또 최보일 이런 3대 무력 및 공안 기관 책임자들이 국방위원회에 진입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어느 정도 자기 주위의 친위 세력들을 포진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회의 상당히 관심이 갔던 부분이 김영남과 박봉주였습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실각설이 돌았기 때문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또 경제난당으로 문책설이 돌았던 박봉주 내각 총리 유임이 됐습니다. 안정을 택했다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안정을 택했고 결국 당 지배 중심의 권력 구조를 선호하는 김정인의 권력 성향을 나타나고 있는데 예. 당이 지배하는 체계하에서 사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총리는 그냥 말하자면 아무런 역할이 없는 그런 좀 무책임한 자리인데 원래 내각 총리는 또 권한은 전혀 없고 책임만 지는 자리입니다. 총리는 예. 한 2년간 시키다가 경제 실패 책임을 물어서 계속 교체했습니다만은 이번엔 박봉주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고 또 마땅히 펼칠 새로운 경제 정책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인물들을 그대로 등용하고 간다. 특히 김영남 같은 경우는 고령으로서 당연히 물러나야 되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이 볼 때 자기 아래에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 가장 박수를 잘 치는 원로가 필요했고 예. 그런 차원에서 김영남과 박봉주는 유임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한반도 정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조만간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육자회담이 재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육자회담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로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모두가 무관심하고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체험된 그런 외교적 수단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북한이 지금 4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다웨이나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다웨이가 지금 부지런히 평양과 또 워싱턴을 오갑니다만은 육자회담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이 워낙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고 뭔가 입증 가능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만 미국이나 주변국들이 여기에 동의할 텐데 예. 현재로서는 북한의 의지가 띠띠미지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열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